이제 KBO 리그로 치면 이 선수하고 비슷한 유형이 대표적인 라인 드라이브 히터였던 선수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후반기를 앞두고 롯데가 승부수에 칼을 빼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부진했던 외국인 타자인 DJ 피터스를 퇴출하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잭 렉스를 영입했습니다. 잭 렉스는 올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의 트리플 A와 메이저 리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에도 메이저 리그 타석에 들어선 적이 있고 꾸준하게 트리플 A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 렉스는 이제 21일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 오는 24일 경기에서 빠르면 데뷔를 할 수도 있고 24일 경기에서 데뷔를 하지 않더라도 26일 두산과의 주중 3연전에서는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잭 렉스,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렉 잭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잭 렉스는 어떤 선수일까요? 렉스를 영입한 부분은 롯데가 어느 정도 후반기 5강 진입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렉스가 그동안 받아왔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타격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타격만 좋은 평가고 수비는 정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선수인데요, 좌익수와 우익수 이런 코너 외야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외야 수비가 좋지 않아 어느 매체에서는 이 선수를 지명타자, 1루수 이렇게 분류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렉스의 외야 수비는 그렇게 썩 믿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롯데는 SSG의 최지웅 같은 선수처럼 외야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는 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야 수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곳이 역시 좌익수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 좌익수에는 간판 타자인 전준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렉스가 좌익수로 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전까지 있었던 DJ 피터스가 물론 수비 수치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기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롯데 내에서는 대체 불가급으로 중견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스를 내보내고 렉스를 데려왔다는 것은 외야 수비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질 것을 각오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수비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렉스의 방망이를 통해서 후반기 공격력을 통해 반등을 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렉스는 2019년 그리고 2021년 올해까지 트리플 A에서 꾸준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렉스는 2019년 2할 8푼 4리의 타율, 3할 8푼 2리의 출루율, 5할 2푼의 장타율, 그리고 OPS 0.902를 기록했고요. 2021년에는 2할 8푼의 타율, 3할 8푼 2리의 출루율, 5할 3푼 9리의 장타율로 OPS 0.922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기록이 오히려 더 올랐는데요, 2022년에는 3할 3푼 1리의 타율, 4할 2푼 1리의 출루율, 5할 7푼 9리의 장타율로 OPS 1.000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만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타율 대비 출루율이 높은 스타일이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올 시즌 바비비 평년 대비에 수치가 확 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눈야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록을 내는 건 맞지만 바비비 너무 높기 때문에 올 시즌 혹시 운이 많이 따른 기록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통산 바비비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이 선수 커리어에서 대부분의 바비비 3할 6푼 정도로 꽤 높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원래 굉장히 빠른 타구를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빕 자체가 많이 높게 형성되는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많이 때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KBO 리그로 치면 이 선수하고 비슷한 유형이 대표적인 라인 드라이브 히터였던 채태인 선수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바빕이 높은 것도 운이 조금 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워낙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KBO 리그로 옮기더라도 혹시 운이 조금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타격 생산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선수의 타구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고름 타구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트리플 A에서 35.3%가 당겨친 타구, 29.8%가 중간 방향 타구, 34.9%가 밀어친 타구로 상당히 고른 타구 분포도를 보이고 있고, 올 시즌에도 역시 37.2%가 당겨친 타구, 27.9%가 중간 방향의 타구, 34.9%가 밀어친 타구입니다. 타자 중에는 극단적으로 타구를 당겨 쳐가지고 무조건 좌타자의 경우 우측으로 보내는 그런 타자들이 있는데, 이런 타자들일 경우에는 쉬프트에 막혀가지고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렉스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당겨 치는 게 아니라 밀어서도 타구를 보낼 수 있고 고른 방향으로 빠른 타구를 보내는 타자이기 때문에 쉬프트로 이 선수를 제어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점이 별로 없는 그런 유형으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후반기 롯데가 어떤 야구를 하고자 하는지 조금 보입니다. 내야에 비해서는 외야 수비가 덜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비를 포기했다는 점은 롯데가 일정 부분 수비를 포기하고 타격에 모든 걸 걸고 공격력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심산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 야구, 로이스터 감독 시절을 연상시키는 화끈한 공격 야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렉스 선수를 많이 꼽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렉스 선수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뻥카가 아닌 조금 보증이 돼 있는 카드라고 보고, 롯데가 2022 시즌 후반기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훈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안치홍, 전준우, 이대호 이 베테랑 3명의 타자는 확실하게 안정감이 있고, 한동희 선수마저도 타격에서만큼은 한 단계 더 올라서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심하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렉스 역시도 기대대로 잘 쳐줘서 상위 타선의 이 5명이 확실하게 강력한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황성빈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황성빈 선수는 사실 경험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조금 못 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황성빈 선수가 잘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타격에는 슬럼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발에는 슬럼프가 없기 때문인데요. 황성빈 선수의 발이 갑자기 느려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내야 안타를 양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많이 견제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황성빈 선수도 어느 정도 주력을 활용해서 공격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황성빈 선수를 포함해서 상위 타선의 5명과 황성빈 선수를 포함해서 이 6명이 제대로 된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결국 정훈 선수가 하위 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롯데 후반기 공격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훈 선수가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지만 1루수로서 타격 생산력은 전반기에 정말 1루수 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시즌은 정훈이 굉장히 높은 타격 생산력을 보이면서 공격력에 힘을 보탰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 올 시즌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볼 필요도 없이 확실히 못했는데요. 그냥 타율만 따져도 낮았고 기본적으로 부상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훈 선수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1루수죠. 1루수는 사실 수비가 어느 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격력으로 말을 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이때까지 잘하는 팀 중에 1루수가 약했던 팀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정훈 선수가 1루에서 2020년과 2021년의 모습을 보여주면 롯데는 1번부터 7번까지 거의 쉬어갈 틈이 없는 타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후반기에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 벤치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부분은 정훈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고 키플레이어긴 하지만 여전히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고승민 선수를 활용하고 렉스 선수를 지명타자로 빼고 이대호 선수를 1루로 기용하는 등 좀 라인업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이런 운영의 묘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렉스가 합류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지게 되는 포지션이 고승민인데요. 고승민 선수도 전반기 기록이 좋진 않지만 전반기 막판에 연타석 홈런을 치는 등 반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선수죠. 그리고 스윙이 원래 깔끔하고 예쁜 선수고 타구 스피드 역시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한동희 선수처럼 이렇게 잘 치기까지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조만간 잘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훈 선수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고승민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해서 렉스 선수의 수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유연하게
꾸준하게 외야 라인업과 내야 라인업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롯데 경기를 많이 중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렉스 선수가 과연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렉스가 과연 진짜 롯데 반등의 구세주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